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은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듣고 또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어떤 조언을 해줄까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요.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자라서 부모님의 많은 관심을 받고 컸습니다.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어머니는 제 곁에서 늘 공부를 봐주셨고 제 진로는 언제나 어머니가 미리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저 공부만 하면 되는 환경에서 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과냐 문과냐를 선택할 때도 부모님의 의견에 많이 좌우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취직이 잘 되는 이과에 가서 공대에 진학하기를 바라셨는데 저는 공대 쪽이 좋아하는 과목들이 아니라 잘할 자신이 없어서 고3 때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국문과에 가고 싶다고, 화학공학과는 자신이 없다고, 자,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붙으면 뭐하냐고. 하지만 두 분은 왜 공대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고 국문과는 나와서 취직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살 거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몇 주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이과 공부는 제 적성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했습니다. 결국 화학공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적성에 안 맞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늘 중하위권이었습니다. 과에서 저는 존재감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입사 2년 차인 지금 저는 이게 정말 내 길이 아니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신이 없고 남들보다 잘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퇴사하고 이제야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요즘처럼 취직 안 되는 시기에 사표는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시네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는 본인도 적성에 맞아서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한 게 아니라고, 적성에 맞는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한 번 사표 내고 나가면 이만한 직장 절대 못 구한다 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갑갑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안 맞는 이 회사에서 나가서 한동안은 좀 쉬면서 제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작은 책방을 내고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꿈에 대해서 부모님께는 말도 못 꺼냅니다. 아마 부모님이 하시면 사내 녀석이 유약해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런 소리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자식 벌어먹일 살 수나 있을 것 같냐고 무시하실 게 뻔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세대와 저희 세대가 다르다는 걸 왜 이렇게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건가요? 네, 부모님의 큰 관심과 사랑 속에서 30대 초반이 된 직장인인데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내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들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뭔가 이거를 검토한 후에 이쪽 일로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40대 후반에 어떤 의미로 보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꾼 사람인데 네. 30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늦은 것 같지 않고요. 네. 아주 건강한 고민 같습니다. 예.
자, 이 건강한 고민이 부모님께는 지금 어떤 고민으로 느껴지실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건지 김미영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주위에 진짜 이런 친구 있거든요. 막 진짜 유학도 가고 이래서 막 그런 되게 좋은 증권회사에서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근데 그게 너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좋아하는 분야에 그런 비슷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월급은 좀 더 작아졌지만 그래도 그 친구 되게 행복해하고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래도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뭐 글 쓰는 일도 보면은 요즘 뭐 작가들도 다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예전보다는 훨씬 대우가 더 좋잖아요. 잘못 깨어진 이런 단추는 잘 풀어서 다시 원위치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어차피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이건 다 자기의 선택인데 부모가 그걸 선택했다면은 지금은 또 노후가 길어져서 어쩜 30대라고 하지만 70을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게 지금 현실인데 한번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가 재미로 하는 부분이 취미생활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또 평생 직장이 될 수 있고 재미를 가지고 하다 보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은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힘든 거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보다 그 부분에서는 자기 생각을 믿고 결심을 하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은 그래도 다시 뭘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 것 같고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게 그 나이는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서 다른 취미생활 찾으시는 게 더 본인한테도 도움될 것 같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좋은 회사 다니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도 기울 때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다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솔직한 마음으로 좋은 회사를 다니기를 원하죠. 그런데 다니어도 결혼? 그쵸? 그러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 좋지. 네. 좋은 직장 다니면 좋죠. 부모님들 마음이야. 결과적으로는 내 아이가 돈도 잘 벌고 안정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긴 한데 사실 요즘에 직업과 관련돼서 내가 이 직업을 얼만큼 내 직업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내가 나의 어떤 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직업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게 사실 늘 직업을 선택할 때 큰 기준과 필요로 생각이 됐지만은 요새 들어서 특히나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건강한 고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더 이런 식의 했어야죠. 네네.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그 기준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네네. 옛날에 좋은 대학?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류 대학이었죠. 네. 좋은 직장? 그냥 대기업에서 월급 좀 많이 주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직업을 고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하고 싶은 건지 이 일이 갖는 의미가 뭔지 내가 또 꿈꾸는 책방이나 작가의 길은 나한테 뭘 주는 건지 정말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또 결혼도 하시고 가정도 꾸리시겠지만 진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네. 평생 직장은 없고 평생 직업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을까. 저는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시대에 왔고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늘 이거는 저한테도 적용됐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적용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네. 관심 있는 영역, 내가 좋아하는 일.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 무조건 좋아한다고 다 직업으로 가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좀 잘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사회에 유익한 것인가? 함께 나누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나? 왜냐면 보람도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네네.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분이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너무 유약해요. 부모님이 물론 외동아들이라서 끊임없이 옆에서 다 해줬어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고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이분이 네. 지금 부모님이 알면 저는 말도 못 꺼냅니다. 말 꺼내지 마시고 본인이 좀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네.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 또한 또 한 번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될 수가 있다. 또 설득에 거죠? 넘어가요. 부모님이 네. 열변을 토하면 또 깨갱. 또 강하게 나오실 네. 거고 분명히. 예. 아, 저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당장 사표 쓰고 책방 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꿈조차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전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아니, 예. 그게 대화하고 소통이고 네. 그렇게 또 대화를 하면서 뭐가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죠? 부모님의 진정한 의도는 뭔지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막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어린이들은 가장 큰 중요한 기준 하나가 분노합니다. 네. 너무 좀 미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컸다. 모든 것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더러는 맞서기도 하고 또 더러는 화도 좀 한번 내볼 필요도 있고 네. 내 주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서운하고 뭘 때문에 갑갑해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면 부모님은 그 강도나 깊이를 전혀 모르시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컸으니까 내가 한번 반항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 못했고 모든 것을 다 타이트하게 그냥 공부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셨고 끝내는 이과 문과 다 정해주셨고 직접적인 화학공학과라 그랬나요? 아까 네. 과도 정해주셨고 뭐 이거 다 정해주시니 나는 내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내가 지금 뭐라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게 부모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이제 교수님께서 쓰신 네네.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요즘 아이들이 엄마 나 짜장면 먹고 숙제할까? 숙제하고 짜장면 먹을까? 일일이 다 물어본다는 거. 숙제하고 짜장면. 네, 엄마가 정해줘야 돼. 그래서 정말 답을 정해주는 엄마예요. 답정엄. 그러니까는 네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길들여질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고3 때 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 여기서 뚫고 갔어야 돼요, 사실은. 음. 고집을 피워가지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부모님이 여기서 좀 꺾이셔야 돼요. 그리고 성향상 이분도 그렇게 못했고 네. 부모님도 또 여전히 그때 한번 꺾일 일이 없었고 강성이에요, 부모님이. 강성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두 분이 또 의견이 잘 맞네요. 아주.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하고 의논하기보다는 우선은 자기를 조금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색깔, 자기의 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님하고 상의하면 자꾸 아까 얘기한 대로 깨갱하면서 이제 자꾸 엎어지니까 네. 자기를 조금 더 충분히 이렇게 좀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세력을 좀 만들어가지고 조금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네네. 그 다음 단계에서 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이 됐을 때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의라기보다는 이제 좀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얻어내는 것들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내가 나를 먼저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네, 하셔야 그게 될 것 먼저예요. 같네요. 그게- 지금 뭐 네. 이런 상태에서 부딪혀봤자 네. 또 밀릴 수밖에 없는. 저도 네. 부모님한테 많이 그러니까 저도 밀리는 거였기 때문에, 왜냐면 네네. 착한 딸, 부모님이 원하는 딸로만 제가 자랐기 때문에, 네. 나는 뭐지? 이러면서 제가 10년을 수련을 했어요. 참 저를 우리나라가 다지느라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참.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야 되고, 예, 따라가지 않으면 불효자가 말대로 되고. 불효자고 나쁜 딸 되고 나쁜 네. 아들 되고. 그리고 부모님은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나를 너무 나의 자녀와 함께 하나로 보는 그런 시선도 너무 강한 것이고,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 중에서도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맞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심리적으로 지금.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너무 강적이어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부모님한테만 맞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자기 주장을 잘 못할 겁니다. 네. 점심 먹으러 가서도 뭐 먹고 싶냐 그러면 그죠? 뭐 그냥 먹는 거 먹을게. 예. 뭐 예를 들면 차를 시킬 때도 예.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좀 더 부모님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부터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맞서는 것 자체가 반드시 불효는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것 과정이 늘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네. 그죠? 그럴 수만은 없거든요. 네네. 다소 감정적으로 격했다가 또 자기가 그 도리가 아닌 것 같으면 부모님한테 사과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당장 사표 내고 책방 내고 작가를 쓰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딱 갖는 장점도 있어요. 네네. 괜찮은 대학도 갔고 지금 누구도 남부를 할 만한 또 기업에도 다니고 있고 또 그 기업이 직무 자체는 조금 그렇지만 또 괜찮은 수입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업종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있으면 직무가 있잖아요. 그죠? 뭐 홍보팀도 있고 사보를 뭐 또 발행하는 그런 부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예를 들면 대표나 회장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연설문 같은 거 작성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내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직무를 발견할 수도 있고 네. 정말 아직도 국문과 작가의 꿈이 있다면 뭐 다니면서 사이버대학이나 통신대학에서 다시 국문과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요즘 독립책방 많거든요. 가보고 현실적으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서점인지 책방인지 그것도 현장 답사도 좀 해보고 이것이 내가 부모님이 시켜주지 않아서 하고 싶은 건지 예.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지 그럼요. 그것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저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이 회사 나간 다음에 한동안 좀 쉬면서 제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네. 저 적극 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방법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네. 경제적인 지원을 부모님한테 받는 한 독립이라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계획해서 한 몇 달 더 한다든지 한 1년 정도 해서 돈을 모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네요. 네네, 이거는. 돈을 모아서 네네. 그걸 가지고 조금 본인이 이제 자기 길을 모색하는데 조금 쉬면서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또 네.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길을 찾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자녀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부모가 그럼요. 가장 예. 행복한 거예요. 예. 아, 내 자식이 정말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만큼 효도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부모님의 반대도 두렵지만 내 결정에 대한 그 차후에 책임지는 부분도 이번엔 상당히 좀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 되게 두렵죠.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론 좀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어떤 심정이나 감정까지를 크게 훼손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일만은 막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키워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의 의견대로 안 따르고 내 주장 펼치는 것에 대한 사과도 좀 하면서 부탁을 할 수도 있죠. 네. 사실은 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당분간 한 몇 년 정도는 경제적인 지원 부분적으로 그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정말 이 기회에 진지하게 부모님한테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그 단계 반드시 거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분이.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본인이 더 우뚝 설 수 있고 네네. 자기의 열정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열망을 또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해냈다라는 그거를 좀 가지시길 바라요. 일단은 지금 계속 얘기 나오지만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내 자신에 대한 도전과 네. 또 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도전,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일단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내 꿈을 밝히는 것조차 두려운 이 사람한테 그죠? 너무 막중한 처음부터 너무 힘든 그 과정을 조금 좀 나눠서 1단계, 2단계 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잘 극복해야지만 여자친구 그리고 또 아, 나아가서는 그럼요. 연애 또 결혼 결혼, 생활 전부 네.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 30대
지금 조금은 늦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작들을 꿈꾸고 계신데 예,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팁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예, 좋은 시작도 새롭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